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0.70% 상승 마감, 코스닥은 1.1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도 살짝 이제 바닥권에서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약간 이제 안정감을 좀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점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바닥을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방향을 좀 이렇게 서서히 이제 돌려가는 과정에 일단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증시도 코스닥 기준으로 6월 23일 날 저점을 찍고 이틀간 큰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요때 제가 방송에서 단기적으로 반등 포인트를 775포인트에서 800포인트 사이로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이틀간 큰 반등 나왔지만 775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의 최하단을 맞고 일단은 쌍바닥이었던 그 왼쪽 엉덩이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오른쪽 엉덩이를 만들면서 최근에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75포인트가 또 저항 구간에 왔고 이제 중요한 또 이평선이 21선에 또 저항 구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번에 약간 이제 좀 올라타 주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800포인트까지는 이렇게 이제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뚫어놓고 다시 이제 눌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1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21선을 돌파하는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돌아나가는 이렇게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또 뭐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갇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 이제 한 7월 뭐 말쯤이나 해가지고 8월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권을 흘러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결국은 다시 한번 하단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온다든지 이런 흐름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의 뭐 단기적인 흐름에 가장 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이제 이번 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7월 13일 날 CPI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날짜로는 이제 14일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8점 뭐 이제 5월 달에 8.3%가 나왔다가 6월 달에 8.6%로 시장 예상치를 이제 상회했죠. 그러면서 충격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7월 13일 날 이제 뭐 CPI가 좀 상회하는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아마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뭐 하회 뭐 8.6% 밑으로 하회하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어느 정도 살짝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일단 뭐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이제 6월 물가지수 발표 때도 사실 뭐 연준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인데 우리가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일단 이 물가지수 발표 이게 발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가인데 최근에 유가가 이제 조금 조정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엄청 그렇게 충격을 줄 만큼 예를 들어 뭐 이제 9%대가 나온다든지 이러기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최근에 이게 시장과 함께 연동해야 되는 게 결국은 이제 테마적인 부분에서는 식량난 테마가 될 건데 CPI 물가지수가 만약에 이제 8.6% 이상 이제 상회하는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거고 식량난 테마는 급등이 나올 겁니다. 반대로 8.6% 밑으로 나오면은 시장은 이제 급반등을 보일 거고요. 인플레가 이제 정점 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반등을 할 거고 식량난 테마는 반대로 이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고려산업이나 뭐 신송홀딩스나 현대사료 같은 애들을 보면은 요 구간 고려산업도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수상해 보이는 애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 저점 박스권의 저점 구간을 정확히 딱 지지하고 다시 지금 한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와주는데 뭔가
장중의 흐름들이랑 보면은 또 굉장히 좀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박스권을 두고 제가 8,000원에 대한 어떤 가격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뭐 이제 정해연방이나 해서 뭐 이 구간에서 매매를 여러 번 해서 익절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날부터는 매매를 동참하지 않고 조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홀짝 매매가 될 가능성도 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 뭐 11일, 12일, 13일, 3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이제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또 뭐 기대감이 있는 거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얘네들이 흐름을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CPI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상회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장대 한봉을 8,000원 구간 뚫어주면서 돌파할 가능성이 클 거고, 만들어 가다가 이제 하회하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박스권 하단 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산업도 좀 수상하지만 현대사료도 이때 이제 이렇게 죽여놓고 이 구간 안에서 다시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송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구간, 이런 12,000원 정도 가격대가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가다가 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뭐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나올 수 있는 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는 볼만한 뉴스가 좀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휴가철 들어가니까 뭐 기자님들도 기사를 좀 많이 안 쓰는 건지, 진짜 실제로 뭐 뉴스가 별로 발생이 이제 되지 않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말은 정말 뉴스가 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뭐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뭐 코로나 주들은 뭐 거의 이제 폭등이 나오기 전,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짚어드리면서 상승에 대해서 유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고요. 가장 먼저 움직임이 있었던 거는 슈마시스였고 진단키트 애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SK 바이오센서 쪽 이제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조금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음압병실 관련주였던 GH 신소재까지 슈팅이 좀 있었습니다.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정혜원방에서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수익을 좀 내고 나왔거든요. 이때 이제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구간에서 이제 접근이 들어가서 일단은 이제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다시 재차 조금 이제 눌렀다가 이렇게 추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바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이제 진단키트고요. 여기는 약간 이제 뭐 원숭이 두창 재료도 살짝 이제 껴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주들이 가장 좀 우선적으로 강했었고, 그 다음에 치료제 갔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음압병실 GH 신소재 갔고, 그 다음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재택근무 관련제나 재택 치료 관련 주들이나 또 뭐 온라인 교육주들이나 이런 애들까지 지금 움직임이 나올지 말지는 아까 방금 보여드린 뉴스의 어떤 그 다음 주 이제 차주의 어떤 대응 방안,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에 따라서 조금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뭐 개별적인 슈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역 당국은 방역과 의료 체계에 대해서 재유행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고요. 다음 주 하절기 재유행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서 뭐 이제 뭐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이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어떤 시간이나 뭐 인원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거리두기로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으로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굉장히 뭐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모이게 되는 축제나 뭐 요런 부분을 조금 뭐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 유행 관련해 가지고
대응 체계를 조금 더 막 강화한다든지 요런 정도 에서 일단은 조금 뭐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혹시 뭐 진짜 지금 확진자가 2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5만 가구 뭐 10만 가구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아마 뭐 또다시 뭐 거리 두기가 혹시라도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너무 미리 예측해서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를 보면서 그때그때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진단키트 쪽에서는 수젠텍이랑 휴마시스 뭐 두 종목, 그리고 시젠이랑 랩지노믹스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젠이랑 휴마시스가 그러니까 처음에 휴마시스가 올라왔다가 수젠텍이 대장으로 바뀌면서 한번 쳤고, 그리고 휴마시스가 죽었다가 다시 조정 후에 그러니까 키 맞추기 계속 얘네들은 할 것 같아요. 시젠이랑 랩지노믹스도 추가적으로 한 요 정도까지는 상승이,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뭐 한 9천 원까지 가능해 보이고, 시젠도 121선을 뚫어내는 한번 슈팅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야, 수젠텍은 야, 여기서 또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사실은 조금 이제 고점 구간이다. 뭐, 근데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이슈가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당연히 추가적으로 바로 여기서 뽑아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우리가, 더 염두를 해둔다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이제 눌렸다 갈 때,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오,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241선 그리고 5일선도 깨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좀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뽑고 하루 조정, 그리고 다시 뽑고 하면서 이제 장기 평선이 121선을 바로 좀 올라타 버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이 정도 좀 이슈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뭐 바로 뭐 17만 5천 원이나 이런 구간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져서, 무조건 지금 뭐 월요일 화요일 최우선으로 봐야 될 주도 테마는 코로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항상 그러니까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해놓는 게 항상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어떤 테마로 수급이 몰릴 때 빠르게 찾아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치료제 쪽에서도 최근에 뭐 일동제약, 뭐 일동홀딩스도 다시 올라오고 있죠. 항상 이렇게 이제 한번 죽었던 테마가 다시 올라올 때는 무조건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도 테마, 주도주를 했던 애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잘 나와요. 그래서 뭐 일동홀딩스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키트주들도 아직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시세를 덜 낸 애들을 주목해 볼 필요도 있겠죠. 다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 반등은 나왔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원숭이 도창 관련해 가지고 흐름이 좀 이렇게 죽어 있었던 미코바이오메드도 다시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또 뽑고 또 이렇게 죽이고 다시 뽑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크게 보면 이런 어떤 파동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 원수유두차 관련 뉴스도 아직은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모르잖아요. 미코바이오메드가 원수유두창 뉴스 말고 코로나 관련 뉴스 띄우면서 또 흐름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관종 정리를 좀 해놓으면 이렇게 눈을 한누로 이렇게 좀 보기 편하죠. 그리고 음압병실 관련주 GH 신소재가 슈팅이 좀 나와줬고, 뭐 메디아나 오텍 이런 애들 다 관련주죠. 그래서 얘는 뽑고 일단 맞고 살짝 죽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한 요 정도까지는 또 추가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택치료 인성정보도 일단 단기적으로 슈팅이 한번 있긴 했는데, 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죽었고, 그래도 여기 죽였다가 이렇게 120선까지는 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고,
재택 쪽은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요. 지금 뭐 이런 자리들도 저희가 이제 정연방에서 공략했던 GH 신소재의 이런 자리랑 같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뉴스만 붙어주면은 바로 GH 신소재처럼 뭐 알서포트도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줄 수 있는 거고, 교육주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아직은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사놓고 뭐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조금 손이 본인이 판단력도 빠르고 하시다라고 하면 장중에 보고 있다가 뭐 갭을 갑자기 띄운다거나 수급이 확 들어오면은 빠르게 눈치채고 들어가는 것도 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치료제 쪽도 끼가 있었던 애들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바이오, 뭐 진원생명과학, 뭐 대웅제약, 한국파마, 신풍제약, 뭐 진원생, 셀리드, 뭐 유바이오로직스, 뭐 아이진, 얘네는 뭐 이제 종목이 너무 많아서 한번 뭐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요일날 장 끝나고 이제 오후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검토를 한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는 뭐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계속 좀 반복되고 있어서 뭔가 조금 더 발전된 뉴스가 나와줘야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조금 화끈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 에버다임이 요날 이제 너무 사실은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 놨고 시간에서 이제 10,000원을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얘가 드디어 가나 했는데 역시나 이런 애들은 진짜 징글징글 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뭐 현대 에버다임 말씀드릴 때도 윗골이 너무 많은 종목이고 그래가지고 얘는 뭐 시원한 상승이 나오지 잘 않는다. 그래서 조금 이런 종목의 특성을 이용을 하면은 그냥 오를 때 너무 이제 큰 슈팅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저항 구간에서 이러고 있을 때 돌파를 해주기보다는 항상 맞고 떨어지는 특성이 좀 많은 애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뭐 항상 이제 익절로 대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 종목인데 또 이러다가 언젠가는 또 한번 시원하게 이렇게 또 뚫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현대해상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시 좀 양봉 채워놓고 이렇게 가다가 진짜 찐 슈팅이 한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몇 번 언급드렸었는데 10,000원 밑에서 진짜 이거 이렇게 이제 힘들게 했던 종목이 어느 한순간 10,000원을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완전히 이제 다른 어떤 신계의 어떤 영역으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대시세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현대해상도 계속해서 추적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재건주들이 현대에버다임만 약간 흐름이 괜찮고 나머지 애들은 조금 이제 빌빌거리곤 있어요. 근데 뭐 서암기계도 금요일날 약간 이제 조금 특이한 의미 있는 움직임을 좀 나오긴 했는데 얘도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흐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네옴시티가 지금 뭐 한 3, 4일 계속 조정은 받았죠. 그래서 히림도 이런 가격대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여서 월요일 화요일은 뭐 건설주도 반등 타이밍 한번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뭐 히림이나 뭐 남강토건도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뭐 식량난주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차트가 조금 또 심상치 않은 게 이제 신용 애들 고려 신용 정보랑 SCI 평가 정보. 일단은 고려 신용 정보가 앞선에 이제 매물대도 없고 차트도 좀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살짝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뽑아주는 흐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린비 엔진은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딱 요날 이제 어떻게 제가 세린비 엔진 말씀드렸냐면, 이제 뭐, 폐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이슈는 진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재생, 뭐, 폐플라스틱, 지금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이슈가 지속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뭐, 요런 것들이 뭐, 폐플라스틱, 신재생, 뭐 전기차 충전, 폐배터리 저는 요런 것들은 재료가 죽기가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 재료가 얼마나 주도 테마로 자리매김할지는 세력들 마음인 거라서 제가 뭐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2022년 지속적으로 이슈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애들, 뭐 폐배터리, 전기차 충전, 뭐 폐플라스틱, 일회용 이런 관련주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린 BNG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았고 대신에 얘는 어떤 그 분봉상 움직임은 굉장히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그래서 제가 이날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눌림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조정 시 매수를 해서 단타로 보지 말고 길게 좀 스윙으로 끌고 가는 매매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 그렇게 딱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이틀 딱 눌림 주고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네, 얘도 보면은 지금 이 가격대를 좀 뚫어내면 이날 전고점만 뚫면 완전히 위쪽으로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세린 BNG 심상치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등주는 뭐 에코플라스틱 정도인데 일단은 얘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방송이 너무 길어지네요. 그리고 뭐 당연히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삼영엠텍, 오르비텍, 최근에 뭐 G2파워, G2파워는 약간 좀 애가 좀 성격이 이상해서 다른 원전주들이 가면 얘는 안 가요. 그리고 다른 원전주들이 조금 죽으면 얘 혼자 가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가면은 수급을 뺏기고 다른 애들이 안 가면 혼자 수급 독차지하면서 반등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르비텍이나 뭐 G2파워 이 정도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 나왔다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는지. 일단 재료는 뉴스를 안 가져왔군요. 8월 달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원전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영국 장관이 방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전 협의를 위해서 방한하는 거라서 뭐 요런 거 뭐 기대감 있을 수가 또 있죠. 근데 뭐 원전은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뭐 주도 테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뭐 다 봐야 됩니다. 얘네들도 약간 뭐 종목 간 순환매가 돌면서 누가 대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스마트 그리드 애들은 갭 띄우고 죽이고 갭 띄우고 죽이고 약간 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 그리드랑 폭염주는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다음 주는 비가 좀 많이 오죠, 한 주 내내. 그래서 살짝 얘네들 관심도가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7월 뭐 한 3주차나 4주차부터 폭염이 시작되고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얘네들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다다음 주 정도 한번 지켜보자. 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마무리할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무료 체험방 링크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